안녕하십니까. 내추럴 보디빌딩학과 총장 기톨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초보자들을 위한 영양편을 준비해봤는데요. 영양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칼로리입니다. 간단하게 먹는 양과 쓰는 양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먹는 양과 쓰는 양 중 먹는 양이 많으면 체중이 증가하고, 먹는 양과 쓰는 양이 같다면 체중은 유지되며, 먹는 양과 쓰는 양 중 쓰는 양이 많다면 체중이 감소하게 됩니다. 칼로리는 총 3개가 있는데요. 바로 잉여칼로리, 유지칼로리, 결핍칼로리입니다. 위 그림을 칼로리와 대입시키면 이렇습니다. 칼로리가 체중과 연관이 있다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몸의 구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식단을 짤 때 이 탄단지를 고려하며 식사를 해야 하는데요. 탄수화물은 우리 신체가 힘을 낼 수 있게 해주는 에너지를, 단백질은 몸의 회복과 근성장을, 지방은 호르몬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 식단 구성인데요. 체중을 증가, 유지, 감소 목적에 따라 탄단지를 설정해야 합니다. 단백질은 최소 체중의 2.2배를 섭취해야 하며, 지방은 총 칼로리의 20에서 30%, 탄수화물은 나머지 값. 간단하게 체중 감소가 목적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우선 사이트에 들어가 본인의 결핍 칼로리를 파악합니다. 이후 본인의 결핍 칼로리가 2200인 것을 확인 후 탄단지의 비율을 설정합니다. 체중이 85kg라면 단백질은 체중 곱하기 2.2는 187g, 지방은 총 칼로리의 20%인 440칼로리, 탄수화물은 나머지인 1012칼로리가 됩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시 체중 감소폭은 주당 체중의 0.5에서 1%를 잡는데요. 그러니 85kg인 사람은 한 주에 체중이 0.4에서 0.8kg가 빠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처음 시작할 땐 위 예시처럼 2200칼로리를 먹으면 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2200칼로리로는 더 이상 체중이 빠지지 않기에 섭취하는 칼로리를 2200칼로리보다 더 줄여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선호에 따라 지방과 탄수화물을 줄이면 됩니다. 다이어트를 오래 지속하면 섭취하는 칼로리가 점점 낮아지는데요. 결국 2200, 2100, 2000, 1900, 1800칼로리 이하로 먹어야 빠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해서 다이어트 기간에 리피드와 다이어트 브레이크를 진행합니다. 위 방법들을 통해서 신진대사율을 올리면 결국 1800칼로리보다 더 먹으며 다이어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리피드와 다이어트 브레이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리피드와 다이어트 브레이크는 다이어트 기간 중 탄수화물을 더 먹는 것인데요. 탄수화물을 대략 500칼로리를 더 먹어주면 됩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기간인데요. 일반적으로 리피드는 2일간 진행하며 다이어트 브레이크는 7일간 진행합니다. 이렇게 다이어트를 진행하고 나면 이제 대회가 남아있는데요. 대회 전 7일을 피크위크라고 부릅니다. 이 피크위크 때는 탄수 로딩이라는 작업을 하는데요. 대회 전 탄수를 먹어줌으로써 체내 글리코겐 양을 늘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탄수 로딩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프론트 로딩과 백 로딩입니다. 프론트 로딩은 한 주의 초반부터 탄수화물을 조금씩 넣어주는 방법이고, 백 로딩은 시합 직전에 탄수화물을 넣어주는 방법입니다. 각각 다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프론트 로딩이 더 안정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대회를 끝마치고 또다시 필수적으로 식단 조절을 해야 하는데요. 다이어트를 진행하는 내내 섭취하는 칼로리가 낮았지만 갑작스럽게 섭취 칼로리를 늘려버리면 그 차이만큼 지방이 빠른 속도로 늘어납니다. 그것을 몸의 회복이라고 보는 관점에선 괜찮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너무 빠른 지방의 증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에 대회 후에도 식단 조절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를 리커버리 다이어트와 리버스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리커버리 다이어트는 4에서 8주 내에 시합 체중의 5에서 10% 증가를 목표로 하고, 탄단지의 비율을 무시한 채 일반식 3끼를 고정해 드시면 됩니다. 리버스 다이어트는 보다 더 천천히 체중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리버스 다이어트는 보통 2에서 10%를 탄수와 지방을 올리며 주당 체중의 0.2에서 0.5%를 올리는 것을 목표로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저는 리버스 다이어트를 추천하는 편입니다. 리커버리 다이어트와 리버스 다이어트를 진행해 어느 정도 몸이 회복되면 그 다음 진행하는 것은 리메스업입니다. 리메스업은 흔히 벌크업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일반적으로 벌크업은 체내 지방을 무시하며 급격하게 늘리는 것을 의미하기에 체중을 조절하며 올리는 리메스업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리메스업은 커팅과 마찬가지로 유지 칼로리에서 500칼로리를 더 섭취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500칼로리는 위 표처럼 선호도에 따라 탄수화물만을 올려도 되며 탄수와 지방을 올려도 됩니다. 이렇게 리메스업을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체는 어느 정도의 지방이 있고 잉여 칼로리를 섭취할 때 근성장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체지방률이 20%, 25%가 되면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체지방이 높을수록 체내선 지방을 더 빨리 쌓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체지방률을 보통 15%에서 20%를 유지하는데요. 이렇게 리미에스 없이 체지방을 조절하는 방법을 미니컷이라고 합니다. 미니컷은 보통 4에서 6주로 감량폭은 주당 체중의 0.5에서 1%입니다. 이렇게 4에서 6주간 진행해 체지방률을 15% 정도로 맞추면 미니컷이 끝납니다. 이후 다시 리메스업과 미니컷을 진행하며 근성장을 도모해주면 됩니다. 오늘은 영양과 관련된 베이스를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꼭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강의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